짧게 이제 이렇게 한 장으로 준비를 했고요. 발표 자료집에 글로 풀었고, 그리고 저는 아까 오재환 박사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게 충실한 그런 연구의 결과로 이렇게 남은 게 아니고요. 이제 좀 배운다는 의미에서 제가 배운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대전에서 지역학 연구를 하면서 아까 이익주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뭘 생각해야 될까라는 거를 이제 떠오르는 단상 중에서 몇 가지, 호명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단상 몇 가지를 그냥 적어봤습니다. 전혀 학술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생각 떠오르는 대로 몇 가지 적었다고 말씀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전의 정체성에 관한 이제 몇 겹의 호명이라고, 몇 가지 호명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접근할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사회과학 영역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내용이 약간은 비판적인,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몇 개를 담았습니다. 그 호명을 통한 정체성의 전쟁이라고 하는 첫 부분, 자료집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태전, 또 대전, 이렇게 변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한때 제가 대학교 처음 고등학교 때쯤에 한참 대전 시내에서 굉장히 이 운동이 많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분기탱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어감 자체가 태전보다는 좀 대전이 부드러운데, 속으로는 나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태전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죠. 여러 가지의 유사 역사 학계에서도 또 비슷한 주장도 있었는데, 무조건 그렇게만 치부하기는 어렵지만, 나름의 근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이제 1909년도에 쭉 하다가 이제 태전에 들러서, 여기 대전에 딱 들러서 여기가 어디냐 하니까, 네, 대전입니다 했더니, 뭐야? 태전입니다 했더니, 뭐야, 태전 왜 이렇게 이름이 좋아? 대전으로 바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대전에 이르렀다라는 게 이제 주요 설명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향토 역사학자분도 오시고 대전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전에는 이제 태전로라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도로명이 이렇게 돼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정설이라기보다는 지금에 와서 느껴졌을 때는 뭔가 특정한 의도가 있지 않았냐, 어떤 증산도 쪽에 종교와 관련되기도 했고, 이게 처음 제가 이제 호명이라는 주제를 저도 제안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고 대전에 적용했을 때 첫 번째 딱 떠오른 그런 일화였어요. 그래서 이게 호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름 서로 이제 몸짓, 꽃, 네, 그런 부분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그 안에서 치열한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호명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 달구벌, 대구, 빛골, 광주 이런 말도 빛골, 광주, 광주보다 저는 이제 빛골, 우리나라 지명들이 좀 우리말로, 대전도 한밭이라는 굉장히 예쁜 이제 이름이 있고 많이 쓰입니다. 그런 것처럼 빛골, 또는 이렇게 달구벌은 그렇게 예쁘진 않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달빛동맹 너무 예쁘다라고, 뜻도 좋지만 달빛동맹 너무 어감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토론물을 보니까 이동희 관장님께서 그 유래를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한자를 한글로 푼 것이든, 원래 한글이 있었는데 한자로 간 것이든 간에 이 미묘한 요 기호의 표현에 따라서 주는 뉘앙스, 느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역 정체성에 달라붙는 효과도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단순한 호명, 단순한 지명과 단순한 명명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많은 것이 내재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호명이라고 할 때 이제 그 알티세가 얘기하는 엔텔페라시옹의 의미에서는 여기 이데올로기가 달라붙어서 우리의 주체성을 어떤 특정한 기득권, 즉 필요성에 따라서 지배체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호명을 해버리는 그런 작용들을 비판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호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사회학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는데, 하지만 이게 이제 지역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 호명이라는 부분을 좀 더 넓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결론에도 이제 말미에 지역학 연구에서 호명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제 이 호명이 때로는 어쨌든 부정적인 부분들이 꼭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거창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욕망들과 이제 점철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대전의 3대 하천이거든요. 여기 3대 하천, 대전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울산같이 뭐 태화강이 흐르고 서울같이 한강이 흐르진 않지만 금강의 옆에 있지만 대전에는 3개의 천이 관통하고 있는 대전의 자연환경 중에는 굉장히 이제 유리한 조건 중에 하나가 3대 하천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게 대전천과 갑천과 유등천이라는 3개의 천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3개의 천이 만나는 여기 요 지점이 대전의 이제 도시의 이제 둔산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천동이라는 3개의 천이 보이는 대전의 중심 지역이다라는 뜻인데 이 동네 이름이 둔산 3동으로 바뀌는 거죠. 이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목적은 아파트값 상승입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값 상승을 위해서 과거에서부터의 전통을 이제 버려야 되는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벌어지고 이 대전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게 이제 또 주민들의 자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주민의 욕망에 의한 근데 어떻게 보면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 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반적인 현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좀 이제 딴죽을 거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도 지역학의 목표 중에 하나 지역학 중에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대전의 외부 지역에서 보실 때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연구단지라고 표현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 과학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대전이 과학도시인가 대전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별로 아니라고 그러는 응답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이제 충청도의 정서가 일단은 이제 살짝 빼는 그런 충청도의 정서가 있기도 하지만 근데 객관적인 지표로는 대전이 과학도시인 게 맞거든요. 과학적인 인프라 네,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특징이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곳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덕연구단지는 대전 5개 구가 있는데 대덕구에 있지가 않아요. 네, 유성구에 있습니다. 유성구에. 그래서 이제 이거 되게 이상한데 하면서 대덕문화원에 저희가 질의를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왜 그러냐고. 근데 그렇게만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유래는 들을 수 있었는데. 대덕구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하면서 이제 한번 그 억울함을 토로할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했는데 일종의 유성구는 이제 그러니까 대전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전의 대덕구가 굉장히 대덕연구개발 특구를 끼고 있는 굉장히 첨단의 지역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왜 대덕구라고 지어졌을까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회덕현과 진자현 그렇게 있었지만 거기 회덕의 덕자 그리고 이제 대전리의 대전부 대전면 대전부가 생기는 과정에서의 그 대전이라는 부분이 이전에 대전천이라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결합돼서 된 건데 그러면서 대덕구가 이 대전을 둘러싸는 큰 지역인데 다 낱낱이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덕구는 대전에서 가장 낙후된 5개의 구 중에서 극장, 영화관이 한 개도 없고 공연장도 없고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대덕연구단지라는 곳은 따로 계속 되어 있죠.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부분이 아니라 자료집에 넣었는데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저희가 대학원 제가 석사과정 때였는데 연구를 따라다니면서 그때 정성연구, 질적 연구를 쫓아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게 대덕연구개발 특구가 1970년대, 73년부터 7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 90년 거의 21세기가 가까워져 오는 그 시기에도 여전히 대덕연구개발 특구에 이제 대부분의 과학자분들이 사시고 그 가족들이 여기 이제 쭉 유성, 전민동, 신성동 이 지역에 살았는데 고향은 다 서울 경기세요. 그러면 서울 경기에 가서 친구를 만날 때 거기 대전 어때? 대전 사정이 어때라고 친구가 물어보면 나 대전 안 사는데 대덕 사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나 대덕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표현한 거기서의 대덕이라는 의미는
또 지금의 대덕구와는 다른 아주 독특한 계층 간의 구별의식을 표현해주는 그런 걸로서 스스로가 호명을 하게 되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 대덕이란 단어에 불어넣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놀라웠고 왜 그럴까를 더 탐색해서 이제 쭉 인터뷰도 해보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네, 이게 지금 오늘 얼마나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통해서 대전에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수도권에서 벗어났다는 아주 깊은 박탈감, 네, 밀려났다는 의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서울로 올라가야 되고 오직 목표는 서울에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그런데 실제로 그 가망이 없어요. 은퇴할 때까지 못 올라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자녀를 서울에 보내야 되는 게 그 플랜을 자녀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계속 오직 목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끔 하는 걸로 이렇게 쭉 돌리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대덕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떠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세요. 지금은 은퇴 과학자들이 계속 생기시거든요. 그런 결정적으로 그 자녀들이 서울에 있지 않고 다른 외국에 유학 가서 외국에 그냥 눌러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서 서울에 그냥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의 끈이 끊어지죠. 그러자 이제는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많은 은퇴 과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대전이 내 도시로 받아들여야 돼? 나의 지역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뭘 지역에 봉사할 수 있을까? 지역과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걸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대전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정체성이라는 게 개인적 정체성도 세대별로 달라지고 이게 집단별로 구성을 했을 때도 지역의 정체성이 세대 간의 전승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호명도 있고 여러 가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불어넣는 작업을 통해서 이 지역의 정체성이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급격히 느끼는 곳이 대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념을 하나 더 저는 호명에다 붙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프레임 이론입니다. 정치에서 많이 쓰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사회학에서 자아정체성 얘기할 때 먼저 나왔지만 이게 이제 고프먼이라는 사회학자가 먼저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계속 쓰이는 곳은 미디어 이론에서 미디어의 틀짓기 이론을 많이 설명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매력적인 개념인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프레이밍이 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의 새로운 의식 구조를 바꿔나간다는 것인데 이게 정체성 연구에서 지역 정체성 연구에서 적용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프레이밍의 과정이 전혀 뜻밖의 과정을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연구원에 박사님 한 분이 연구년 가셨다가 이게 되게 재밌다 생각해서 이거를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대전이 왜 노잼 도시가 되고 있는가? 네, 노잼 도시 3대장 있잖아요, 전국에. 그래서 울산과 대전이 막 이제 앞에서 끌고 막 서로 누가 노잼 도시인가 막 이제 싸우는데 뒤에서 청주하고 광주가 이제 맹렬히 추격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아직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이 도대체 노잼 도시라고 하는데 언제 어떤 지점에서 노잼 도시라고 자꾸 대전의 정체성 규정되고 있지를 이제 SNS 기반에서 이 떠도는 말로 쭉 이제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나름 이렇게 뭔가 패턴이 보인 거죠. 패턴이 아직은 확실하진 않은데 약간 어쨌든 저널리스틱한 패턴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유재석의 유퀴즈에서 결정타를 날렸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지금 노잼이 지금 2019년에서 2020년, 2021년으로 가면서 노잼이라는 도시가 점점 등장해서 커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키워드들을 보면 사진, 카페, 뭐 이런 말들이 점점 많아져요. 사진 여기 더 커졌죠. 네, 사진. 이게 같이 연관어 분석을 해보면 이 노잼과 사진, 카페, 먹거리 이게 이제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노잼이란 말을 즐겨 쓰는 사람들이 누굴까 했을 때 세대별로 지금 젊은 층들인데 이 젊은 층들이 SNS 같이 쓰는 단어들이 나 사진 여기서 사진 찍었어. 이런 것들이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노잼 도시 대전에 와서 계속 찍는 거예요, 사진을. 그래서 그걸 펄 날려요. 이제 노잼 도시
대전시에서는 노잼 도시 어떻게 하면 꿀잼 도시를 만들지? 막 이제 막 계속해서 볼수록 매력적인 도시, 하여튼 뭐 그런 도시를 만들지 하는데 이미 노잼 도시를 굳어졌고 이건 영원히 탈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노잼 도시가 희화화되는 것 같지만 대전의 새로운 매력으로 아주 이제 좋은 콘텐츠로 지금 계속 이제 날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직접 시각적인 이미지와 함께.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걸 그냥 마냥 즐거워해야 되는가? 또는 그냥 불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놀이문화로서의 노잼 도시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이게 이제 대전의 정체성으로 굳어져가는 이런 걸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문단을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반면 이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놀이문화에서의 정체성은 형성되어 가는데 애써 관에서는 뭔가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 호명을 하는데 그 호명이 역효과가 나는가 하면 아주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런 호명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도시의 슬로건들을 보면 여기 보면 대부분의 전국의 도시들이 다 영어죠. 일단 알아보기 힘들어요. 심지어 뭐 저는 안동 지역을 가면서 정신문화의 수도였죠. 너무 좋아서 그 뼈가 너무 좋았는데 그것도 세계 뭐 영어로 이렇게 요즘 시대에 맞게 영어로 바꾸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슬로건 중에서 물론 영어 슬로건과 한글 슬로건을 병기하는 곳도 있지만 별 의미 없거든요. 대전에서 많이 비판받았던 게 이츠 대전. 정말 대전답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츠 대전이 뭐냐. 이렇게 계속 비판받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그냥 돼요. 계속 되고, 오히려 이거에 비하면은 여기 세종 같은 경우나 충북 같은 경우 이렇게 한글로 오히려 시선을 집중시켜서 좋은 평가를 내린 이런 언론 기사를 소개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이츠 대전이 별로라는 그런 요런 비난 속에서 비난을 조금 받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바꿨죠. 이제 대전 is you로 바꿨습니다. 서울과 굉장히 비슷하죠. 되게 일단 서울과 비슷하고 대전 이주가 되죠. 위에 대전의 공용 자전거 이름이 타슈입니다. 타슈라고 안 했으면 타슈였어요. 그래서 이거 좀 세련된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대전 시민들이.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타슈가 아니라 타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터넷에 보면 짤이 많이 돕니다. 그 광주 사는 친구가 엄청 비웃고 놀리고 타슈가 뭐냐 정말 니네 촌스럽다 하고서 몇 년 뒤에 광주의 공용 자전거 이름이 타랑깨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역공을 당하는 그런 짤이 많이 돕니다. 그런데 대전에 그래서 뭐 대전 이주거든요. 대전에 지역화폐 만들 때 지금은 온통대전인데 한때 의견은 스슈로 할까? 또는 대전에 공유 부업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드슈나 잡슈나 뭐 이런 걸 할까? 뭐 이런 게 막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전이 저는 대전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대전에 30년 넘게 살았고 그 전에도 전 충남이 계속 고향이지만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대전의 말투와 저 스산 당진 그쪽 말투하고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유주 안 쓰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대전 사람들 착각이 사투리 안 쓴다고 하지만 쓰는데 근데 어쨌든 다른데, 그리고 지역 정체성 연구를 할 때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도시 정체성으로서의 연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볼 때 대전이라는 곳이 충청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 아까 이제 급변한 그런 도시로서의 굉장히 넓어진 도시로서의 정체성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봐야 될 텐데 너무 충청에 매몰되는 선거판 짤 때 선거 분석할 때 정말 선거 분석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실수를 합니다. 아주 큰 실수를 해요. 그 실수를 보면서 저는 너무 불쾌해요. 선거 여론조사 분석을 할 때 항상 충청권, 전라, 호남권, 영남권 합니다. 충청권 절대 정치인식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청권으로 묶어버려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는 완전 다른, 충청이 충주와 청주의 줄임말에서 유래됐다고 한다면 다 충북이거든요. 다른 전국의 모든 도가 남도와 북도로 되어 있는데 충청남북도는 동과 서예요. 실제로는 이게 실제 지형도 이상해요. 참 이상한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단절돼 서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충청권 묶어버려요. 여기서 엄청난 실수들이 벌어집니다. 서울 경기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보게 되는 아주 큰 어리석음이면 그래 니네 참 어리석다 하면서 저는 그냥 웃기만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계속 지역 정체성으로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지역학의 연구 주제에서 그럼 호명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호명 개념이 이렇게 쭉 있는데 결국 누가 오재환 박사님이 아까 처음 말미에 얘기하신 지역 정체성은 이제 호명되는 것도 과정으로서의 정체성. 그렇다면 지역 정체성 자체가 과정이 아닐까.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에 울산에서인가 발표할 때 거기에 이제 형성되는 과정의 그 도표를 인용해서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그냥 되는 게 역사적 정체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정주민들이 계속해서 각인하고 또 재각인하고 서로 공유하고 거기에는 미디어라든가 뭐 여러 상징 체계들을 결합하는 이런 체계들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좀 더 복잡한 틀로 봐야 되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아까 빅데이터 분석하셨던 저희 연구원 주혜진 박사님 연구인데 거기에 이제 분석들을 한 건데 이렇게 장소성의 형성 과정이 놀이나 재미까지도 포함되는 그래서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돼서 노잼도시 대전으로 굳어졌는 이런 식의 하나의 작용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했을 때 결국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복합적이 돼야 되고 좀 다른 학문, 사회과학이나 이런 데서 벌어지는 했던 그런 개념 틀도 과감하게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여기 구석에 하나 이렇게 했던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공주 분식이라고 만약 공주 칼국수 하면은 공주 칼국수 매운 칼국수를 공주에서 만든 걸로 많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예, 공주 칼국수의 공주는 그 공주시가 아니고 왕자와 공주할 때 공주고요. 그래서 대전 거예요. 대전에 처음 공주 칼국수의 그 사장님이 딸이 둘이 있어서 딸이 너무 예뻐서 공주 칼국수라고 지은 건데 근데 공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왜 그걸 공주 니네가 써? 막 우리가 써야지 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공주 그렇게 알아들어 해서 한탄할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스토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자와 공주였는데 이게 공주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얘기하면 이거 너무 재밌는데? 어떻게 처음에 왕자와 공주였는데 그게 그렇게 바뀌었지? 라는 거를 자꾸 널리 전파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제 대전의 권리를 찾는 이런 것처럼 지역 정체성도 과정으로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환기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즐겁게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